왜 우리는 백제를 삼국시대 국가 중 가장 타락하고 초라한 국가로 기억하고 있는가? 의자왕과 낙화암, 삼천궁녀만으로 백제를 기억하는 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하지만 백제는 찬란한 문명과 해상교역을 주도한 고대 제국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힘이 됩니다. 기원전 18년 온조왕이 한강 유역에 세운 백제는 만의 중심국이었습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따르면 백제는 구역의 이주민과 토착 세력이 함께 세운 나라입니다. 백제는 고이왕 시기부터 관등제, 관복제, 율령 등을 정비하며 중앙 집권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이 시기 백제는 신라나 가야보다 앞서 제도화를 이루었습니다. 4세기 근초고왕은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황해도 지역까지 북진하며 고구려와 충돌했고 중국 동진과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진서에는 백제가 정기적으로 사신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본 서기에 따르면 백제는 일본의 한자와 불교, 율령, 도공, 화공, 의사 등을 전했습니다. 백제학자 왕이는 논어와 천자문을 일본에 전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아스카 문화의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백제는 한반도 남서부에 국한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해상 교통망을 활용해 산둥, 양쯔강 하류, 일본 큐슈까지 교류망을 넓혔습니다. 무령왕은 중국 남조, 양나라와 외교를 활발히 했습니다. 무령왕릉에서는 중국 양식의 구조와 일본식 유물들이 함께 출토되었습니다. 이는 백제가 국제문명 교류의 중심지였다는 증거입니다. 백제의 문화 수준은 당시 동아시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주 송산리 고분군, 익산 미륵사지 석탑,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등이 그 예입니다. 정림사지 석탑은 균형 잡힌 탑신과 세련된 구조로 백제 건축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고구려가 북방 군사 문화에 강점을 가졌다면 백제는 세련된 예술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그러나 이런 백제의 위상은 역사에서 소외되었습니다.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편찬한 신라 중심 사서입니다. 김부식은 유교적 질서를 강조하면서 백제를 외세에 의존한 국가로 묘사했습니다. 의자왕의 항복을 자세히 기록하며 백제를 무기력한 나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삼국사기에는 삼천궁녀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전설은 조선 후기 한문소설에서 생겨나 민간 설화로 전해졌습니다. 조선 성리학자들은 신라를 문명국가로, 백제를 야만 국가로 보는 시각을 강화했습니다. 이덕무의 청장관전서 같은 문헌도 신라에 비해 백제를 소홀히 다뤘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사편수에는 백제를 더욱 체계적으로 배제했습니다. 일제는 백제가 일본 고대국가 형성에 기여한 점은 무시하고 한반도 남부의 작은 제후국으로 축소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백제는 멸망한 나라, 의자왕은 무능한 군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자왕은 641년 즉위해 20년간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말기 혼란은 외부 침략과 귀족 반발, 내부 개혁의 충돌이 겹친 결과였습니다. 백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반도만 보아선 안 됩니다. 고구려처럼 백제도 대륙과 해양을 연결한 광역 문화권의 중심이었습니다. 백제가 없었다면 일본 고대국가의 문명 성숙은 훨씬 더뎠을 것입니다. 고대 동아시아 문명은 고구려, 백제, 일본의 삼각 교류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현대 역사학자 이도학, 주보돈, 박한재 등은 백제의 국제적 위상을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학자 사카이 도시오와 구보리 다카시도 백제 문화의 선진성을 인정합니다. 공주부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도 백제 문명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지금도 교과서에는 백제 관련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여전히 백제에 대한 설명은 짧고 충분히 다뤄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신라 중심의 역사 서술, 식민사관의 영향, 문화재 분포의 편중 등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백제는 단지 멸망한 나라가 아니라 고대 한민족 문명의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낙화암 전설이 아닌 진짜 백제를 기억해야 합니다. 찬란했던 백제의 실체를 회복하는 것이 진짜 역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잃어버린 우리의 역사를 복원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